네, 대천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아직 진도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 학습터로 영상을 올려서 남은 진도를 끝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교과서 18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 182페이지 편 상태로 선생님이 수업 나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하기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청중을 고려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배웠죠? 그렇죠. 청중을 고려하기도 해야 하지만 말하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들을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청중 고려하기 부분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복습할게요. 말할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청중을 고려해서 말할 내용을 선정해야 돼요. 그쵸? 자, 무엇을 고려해야 했냐면 청중의 흥미. 그러니까 청중이 재밌어하는 것을 먼저 조사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발표를 해야 했죠. 그 다음에 관심사. 그래서 선생님이 대천중학교 친구들이랑 대천여중의 친구들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준비하면 서로 다른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또 지식 수준과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발표를 할 때와 그다음에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의 대상으로 발표할 때는 정말 다릅니다. 네, 그다음에 성격이나 가치관.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들에게 발표해보세요. 질문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건 청중을 고려하지 않은 발표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청중의 성격과 가치관에 맞는 그런 발표를 준비해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내 의견과 반대되는 청중들을 만났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사람과 내가 공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반감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화자와 청중의 친밀도를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할 때는 청중을 고려하는 방법은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그에 따라 말할 양이나 말하기 순서, 말하기 방법을 조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자가 이야기를 할 때 청중들이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고 듣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할 양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청중들에게 휴식을 주었다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말하기 순서와 방법. 예를 들어서 청중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면 조금 더 쉬운 것부터 설명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친구들처럼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예시 방법을 활용해서 좀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말하기 불안이란 무엇이었죠? 그래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에 앞서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말하기 불안은 전혀 부끄러운 질환,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고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불안이 있을 때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떨지 않아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하게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 국민 앞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런 말하기 불안이 올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 발표하는 것,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불안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걸 알아둬야 할 것 같아. 자,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경우는 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발표가 안 돼요.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식적인 상황에 익숙하지 않을 때 발표의 경험이 많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에게 억지로 발표를 시키면 굉장히 떨려하고 말하기 불안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에 가고 하다 보면
발표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는 말하기에 과도한 부담을 느낄 때였죠. 내가 너무너무 떨리고 요거를 잘해야만 내가 좋은 평가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부담감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죠. 네, 불안을 느끼는 것은 무엇임을 알고 불안에 대처하는 걸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불안에 대처해야 돼요. 또한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화자를 배려해서 어떤 반응? 그렇죠. 내가 청중일 때 아니면 내가 화자 준비하는 화자의 친구일 때에는 너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고 내일 아무런 일도 벌어나지 않을 거야. 넌 정말 잘하고 충분히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연습을 많이 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종이에 내용을 적어두는 거. 선생님이 종이가 없다면 손바닥이라도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내가 이걸 보지 않아도 나는 모르면 언제든지 손바닥을 펼쳐서 볼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떠한 안정감? 그런 안정감이 내가 이 손바닥을 굳이 보지 않아도 나를 떨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호흡,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을 이완시켜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본문 학습을 나갈 건데요. 자, 말하기에 달인이 되기까지라는 만화를 볼 거예요. 먼저 교실 상황입니다. 한번 볼게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다음 주에 소개하는 말하기를 하겠어요.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목적은 바로 소개하는 말하기네요. 발표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개하는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연우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주제를 무엇으로 하지? 친구들은 어떤 얘기에 관심을 가질까? 지금 청중 반 친구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어요. 자, 청중이 결정이 되어야 청중을 고려해서 발표를 준비하죠. 그래서 연우는 청중을 반 친구들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떠한 발표를 준비할지 생각이 났나 봐요. 산후엉 열매의 가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찍찍이를 개발했다는 과학 선생님의 이야기에 친구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 지금 무엇을 고려해서 이 친구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나요? 그렇죠. 바로 발표 전부터 청중을 고려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관심과 흥미를 고려했어요. 과학 선생님의 이야기들에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잖아.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발표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체 모방 기술로 만든 물건을 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발표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하려고 하나 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생체 모방 기술로 만든 물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 친구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사진을 왜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사진 없이 말로만 설명해도 되지만 발표 전에 무엇을 고려했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은 걸까요? 그렇죠. 청중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발표 내용을 선정한 거죠. 그러니까 생체 모방 기술로 만든 물건을 모르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지식 수준이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사진을 통해서 그걸 보충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말은 생명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게 더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게 더 좋겠어. 이거는 무엇을 고려한 걸까요? 그렇죠. 이거는 발표 전에 청중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발할 내용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단어를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연우가 발표를 정하고 발표할 내용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자,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며칠 뒤에 연우가 지금 굉장히 불안함에 떨고 있어요. 발표 자료는 만들었는데 친구들 앞에서 말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떨려. 지난번 사회 시간에 발표할 때도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했는데. 자, 이 친구는요, 평소에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떨리대. 사회 시간에 발표를 했을 때도 너무 떨렸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자, 이 연우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많을 건데, 자, 여기에서 연우의 언니가 지금 조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조언을 할지 봅시다. 표정이 좋지 않네. 무슨 일 있어? 국어 시간에 소개하는 말하기를 하는데 벌써 긴장돼. 실수하면 어쩌지? 말할 내용을 잊어버리면 친구들이 내 말에 집중해서 들어줄까? 자, 이걸 바로 우리가 무슨 불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요. 이거는 말하기 불안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연우의 언니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요 해결책은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함께 1, 2, 3, 4, 5번 번호를 매겨가면서 말하기 불안을 해결할 방안을 떠올려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언니가 무엇을 말할지 한번 예측해서 지금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이 연우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연우에게 해줄 조언 3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만의 해결 방법이어도 좋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아까 배웠던 방법 3가지여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이 담긴 그런 조언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일찍 끝낼 거고요. 여러분들 복습 확실히 하고 연우에게 해줄 조언 3가지 반드시 쓰고 나서 다음 교시 들어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